자, 우리가 이제 전체 토론을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의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한편으로는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네. 이들을 이번 대선의 본질로 네, 끌어오려고 맞아요. 노력을 했고 예. 내란 세력과 김문수의 연관성 그다음에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소극적이었던 대목을 네.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거는 1, 2차 토론에서도 살짝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3차 토론이 정치에 관한 토론인 만큼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집약적으로 이걸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냐. 네. 그렇게 예? 얘기했죠.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그게? 저는 그게 이제 잘 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정국으로 들어오면서요, 점점 내란 때문에 일어난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석되고 있어요. 네. 마치 그냥 여야 간의 대결처럼 이렇게 가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로만 네, 본다고 네,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이거 내란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리고 네. 김문수라는 사람은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아니지. 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 또 여야 간의 대결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거나 희석되는 부분을 네.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보수 진영에서는 가능한 한 이게 내란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네. 하거든요. 네, 자꾸 네, 네, 대선을. 근데 이걸 다시 연결시켜 줘야 이번 대선이 왜 이루어졌는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의 내란 때문이었고 그 내란과 함께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김문수 후보는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끝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네. 국회 나와서도 네. 이런 네. 모습을 강조시켜줘야 국민들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반드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각인시켜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전략적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지난 토론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과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 네. 계속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오늘 대답한 거라고는 윤석열은 이미 탈당했다. 네. 탈당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윤석열 내란 그렇죠. 세력들이에요. 네. 내란 세력들이 있는 거 지금 최근에 또 오늘은 또 윤상현을 또 선대위원장으로 또 임명한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김문수가 얘기하는 게 내란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 받고 있고 네. 지금 내란 중형무 종사자 김영원을 포함해서 다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 받고 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사퇴하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과 지금 김용현 같은 내란 세력들은 재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지 내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자,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이제 3차 토론에 임하면서 핵심 축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겠다. 네, 이걸 이제 맞습니다. 작정을 했고 그래서 전반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가급적 김문수 후보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핵심을 좀 제대로 짚고 네, 싶다. 네, 그러면서 네, 네. 국회 침탈이 내란인가 아닌가.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유효했던 게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 하더군요. 못하죠. 네. 예,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건 내란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없어. 네, 내란이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을 네, 해야 네, 된다. 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 폭력이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데 네, 네. 이걸 왜 연결시키냐라는 건데 네.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반헌법적이었는 그렇죠. 거지를 네.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네. 또 헌재에서 물론 헌재가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자체가 법정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도 맞지 않았고 네. 계엄 선포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헌재 결정문에서.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까지 한 부분도 다 드러났고 지금 네. 형사재판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관련돼서도 지금 어제 한덕수 비롯해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이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지금 CCTV 이제 다 확보되고 나니까
기존에 진술했던 것과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소환해서 조사했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시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네. 지금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웬만한 증거들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새로운 비화폰도 이제 다 입수가 된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사과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사과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내란 세력과 윤석열 아바타라는 걸 인정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이게. 네. 아니 근데 실제로요. 네. 지금 형사 재판에 윤석열의 혐의는요.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혐의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란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연결되면 안 된다면 그럼 지금 형사 재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대체? 허상을 네.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뭡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요.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자, 하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 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취한 게 있었습니다. 네. 왜 그날 그렇게 한가했냐? 그렇죠. 전 몰랐어요. 그 이준석 후보가 네. 그때 강남에서 술 마시고 있는지도 몰랐고 네, 집에 몰랐죠. 들어가서 샤워하고 온지도 몰랐죠. 몰랐고 네. 담장 앞에서 네. 막 설랑설레 하고 있는 것만 알았는데 네. 진실이 그래요 했던 거였어요. 동선이 다 나왔더라고요. 아. 강남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계엄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동탄 집으로 갑니다. 그럼 바로 와야지. 아니 강남에서 네, 네. 국회로 바로 넘어갔으면 어, 금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급박한 상황 일반 저희 시민분들도 정말 계엄 선포됐다는 얘기 듣고 주무시다가도 그렇죠. 급히 국회로 오시고 네. 뭐 이렇게 자리 하다가도 급히 국회로 오시고 의원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국회에 모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 술을 마시고 있다가 계엄 소식을 듣고는 동탄까지 내려가서 네. 그러면서 뭐 여유 있게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근데 거잖아요. 왜 샤워는 왜 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무슨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네. 못하겠어요. 그 왜 그러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한테 지적질할 자격이 되는 겁니까 대체?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소식 듣자마자 네. 그 여사님이 직접 그렇죠. 운전하고 네. 직접 온 거잖아요. 라이브 키시면서 그러니까요. 국민들께 여의도를 오달라고. 보여달라고 네, 말씀하시고 뭐하는 네. 누구한테 지적질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또 공격이 김문수 후보와 주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나왔는데 네, 네. 대법관 증언에 대한 네, 네, 것이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 뜻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아직 했는데 뭐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 포인트가 나올 줄은 예상하셨죠. 그렇죠. 뭐 아마 분명히 애들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계엄 선포 자체를 네. 지금 민주당 탓을 돌리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법원을 공격하고 네. 법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대법원에도 압력을 넣고 지금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대로 계속해서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점들만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는데 네. 5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부의 뭔가 좀 불법적인 부당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거는 차차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그것도 네. 대법관 증언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는 방법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장 뭐 몇 명 증언하겠다 이런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들인 거고 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지금 사법부를 지금 억압하고 뭐 압력을 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계속해서 그런 뭔가 그 의회 독재 이런 지금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네, 그런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대법관 관련해서는 음. 기존의 법원에서요 네. 너무 사건이 많은데 그렇죠. 법관이 맞습니다. 부족하다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늘리는 거는 전혀 문제 법원이 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 판사들 수 좀 늘려줘. 음. 그리고 실제 독일은요 대법관 수가 130여 명이고요. 네. 프랑스는 120여 명이에요. 네. 우리는 14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재판 그 받으러 가잖아요.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누가 네. 피해를 당하면 국민들이 피해 당하잖아요. 계속 소송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기다려야 되고 빨리 결정 안 내리고 그거 본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게 무슨 압박이고 억압입니까? 대법관 늘려놓으면 안 됩니까? 무슨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14명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적으니까 특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아 보세요. 네, 그런 특권의식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늘리는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네. 보수진영이 전략적으로는 정치적인 시비를 거는 거지 본인들도 네, 네. 제가 볼 때 예전에 보수진영에서도 법관 늘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맞지 않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 척결 예. 이 핵심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정호영 얘기했었죠. 선대위에 임명한 거, 선대위 윤상현 네, 임명한 네, 거. 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다. 아니면 최소한 비호 세력이다. 이런 발언도 있고 윤석열의 아바타.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이라는 상황이 네, 반란 수계가 귀환하는 거다라고 되게 세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혀 근거가 없다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되면 윤석열을 사면해 줄 거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질문했었죠.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웃으면서 네.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할 수 네,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직설적으로 전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강한 톤으로 내란 세력과 김문수 후보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네, 것을 네, 강조한 그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은 네. 어땠습니까? 1, 2차 토론에 비해서.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권영구 후보가 물론 정책적 부분에 얘기하려고 자꾸 접근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데요. 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특히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혀를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같은 편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 두 사람이 내란 세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준석의 이런 잘못된 태도 물론 몇 가지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걸 정말 그 아프게 찔러대는 그런 질문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는데 네. 진흙탕 싸움에서 본인만 정책적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질문하고 다시 원래 돌아가서 네거티브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질문도 하지만 네. 내란 세력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대표님 얘기했듯이 네. 그런 정도의 질문들이 좀 더 송곳 질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과 말을 하고 있는지가 증명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네.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반 토론 이제 외교 안보 네. 분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네, 네, 네.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트럼프가 안 만나줄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신뢰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막 강조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이유가 쌍방울 의석이 네, 네. 두세 석밖에 안 된 본인은 더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트럼프가 왜 안 만나줍니까? 아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고요. 예, 그거를 쌍방울 그것과 연계를 시켜요. 네. 그게 너무 저는 말이 안 이재명 된다. 후보가 미국에 입국도 못할 네, 것이다. 그럴 거라고. 너무 편협된 네. 본인의 시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 외교와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는 걸 스스로 지금 밝힌 건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뭐 방위 그 분당론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정의 자체를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뭐 친중 이미지를 씌우려고 해서 뭐 대미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 김현종 차장이 얼마 전에 다녀와서 맞아요. 트럼프 핵심 측근들과 이미 벌써 교감을 나누고 왔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미국과도 이렇게 대미 외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인데 네. 본인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대미 대일 외교 어떻게 할 건지 정책도 없잖아요. 지금 네. 어떤 방안으로 할 건지도 내세워 전혀 언급도 못하면서 오직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친중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친중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미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냥 의혹만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네. 네.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면 그렇지만 네. 이재명 후보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을 보고 나서 이제 총평, 네. 다시 총평. 네. 처음에 간단한 총평이었지만은 승자는 누구였다고? 저는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판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지금의 판세가 물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해서 보수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바닥 민심 그렇지 않다고 뭐 현장에 네,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가 됐다. 더 이재명 후보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즉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과의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줘서 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한 명확성, 네. 의미, 이걸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네. 이번 토론회에서 승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말꼬리 잡고 공격해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공격하면 자기들한테 승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 국민들이 정말 시청하는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란 네. 게 여성 관련 발언, 네. 젓가락 그게 관련 이런 것들이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네. 이 토론에서.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네. 댓글에 아주 충격받았다. 네.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준석 내려와라. 지금도 그렇죠. 막 얘기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퇴출시켜야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옵니다. 가을 네. 편지님은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자, 총평을 하신다면? 저는 뭐 오늘 그 토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네. 뭐 댓글도 많이 남기셨지만 정말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걸 더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정말 3년 전 0.73%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3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네. 정말 대한민국이 후퇴했고 네. 경제가 폭망하고 이런 것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네. 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능력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책 없고 오직 네거티브만 일삼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재명 후보를 또 응원을 하실 거고 투표를 네. 참여해서 이재명 후보를 저는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 창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분노가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습니다. 하버드 교육이 엉망이네. 이준석 퇴출 서명 운동을 벌여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창피한 것은 국민의 몫인가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아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토론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윤리 제명을 하라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